시간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간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열의 극한. 그 중에서 수열 중에서 두 번째 시간에는 좀 특별한 등비 수열의 극한. 뭐 요게 진도가 그렇게 늦게 나가지 않는 많지. 한 번에 한 단원씩, 한 번 수업에 한 단원씩 나가는 많지. 요 내용이 끝나면은 왜 하필 수열의 극한 중에서 특별히 등비 수열의 극한을 다뤘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또 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돈하고. 네. 돈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 등비 수열 알면은 돈 버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주식에 주식이 이게 얼마짜리로 평가받는 게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받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배당 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이 사용이 됩니다. 혹은 뭐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이 얼마에 거래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돈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급수예요. 급수? 바둑급수요? 혹은 저기 무슨 뭐 그 주산급수요? 바둑급수가 아니고요. 그 급수가 아니고요. 저기 물 대주는 거, 물 공급해주는 급수. 아이씨. 자, 물 공급해주는 그런 급수가 아니고요. 자, 봅시다. 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급수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항들이 있는데요. 수열의 항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A1, A2, A3 모든 수열의 항들을 갖다가 무한히 더한 거 있죠. 무한히 더한 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계속 무한히 더한 것을 뭐라고 한다? 급수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무한급수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급수는 원래 무한히 많이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급수라는 게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급수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말을 줄였죠. 네. 급수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계속해서 무한히 더한 이것을 급수라고 해요. 더한 거. 수열의 극한 하면은 그 수열 계속 나갈 때의 저 끝에 있는 그 무한대 번째의 이 AN이 점점 얼마로 접근해 가는가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고요. 얘는요, 무한히 더하게 되면은 어떤 값에 수렴할까? 아니면 발산할까? 이런 게 바로 급수예요. 자,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해주고 나서요. 일반항 여기다 써주시고요. n분의 1이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쭉 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1부터 n까지 해주고 나서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내줄 거예요. 라는 두 개의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책을 잘 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합이 이 급수가 합이 있죠. 급수는 합이에요. 합. 급수는 합이야. 합. 자, 이놈의 항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조사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한 것을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n항까지 부분합은 뭐라고요? n번째 항까지의 합. 네.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냥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은 n으로 이루어진 어떤 시겠지요.
다항식이 됐든 어떤 뭐 지수함수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식이든 n으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될 거야. 식. 네. 그래서 S1, S2, S3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 n번째 항까지 합. 쭉 이걸 갖다 한번 나열해 보는 거야. 나열해 봤을 때 이 SN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수열이지요. 수열의 극한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수열의 극한 맞죠? S1이라는 수열, S2라는 수열, 수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S3 세 번째 항 그냥. 그래서 이 수열이 어떤 값에 수렴한다면은 수렴할 때 우리는 뭐다? 이 급수가 이 S에 수렴한다.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S를 바로 급수의 합이다. 자, 뭐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네. 먼저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까지 그래서 S n번 an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요. 이제 SN이 SN의 극한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n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봤잖아. 1단원에서. 2단원에서 해봤어요. 어떤 수열이 있으면 이 수열의 극한값을 이제 조사하는 문제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한 단계 낮춰져서. 그래서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얘가 그 값을 급수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발산할 수도 이거 조사해봤더니 SN이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AN은 무한대까지 AN의 이 급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간다. 합이 무한대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그래서 SN이 수렴하면 부분합을 SN이라고 하고 그 SN이라는 놈이 n으로 이루어진 그 식 있죠? 그 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하는 거고 SN이 발산하면 얘가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봤어요. 지금 급수가 1부터 n까지 계속 더하는 거야. 점점 1씩 더 큰 값이 계속 더해지네요. 부분합 SN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2분의 n 플러스 1 잘 아는 공식이지?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어떻게 된다? 2분의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고요. 이놈은요. n항까지의 합 부분수 쪼개가지고 n항까지 합 부분수 쪼개가지고 쭉 쓰면 어떻게 돼요? 막 지워져요. 첫 번째 항 1 남고 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거 세로로 자꾸 썼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n항까지 합을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n항까지 합을. 자, 이 n항까지 합 SN이 수렴하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느냐? 수렴하더라. 1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수렴하는 것을 이렇게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 테스트가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그 테스트가 완전한 테스트가 없어요. 없어요. 사람 이름이 막 붙어 있거든요. 없어. 그 테스트. 미적분.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필수의 접근부터요. 자, 쉬워요. 자, 수렴하고 발산을 조사해봐라.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해봐라. 1, 3, 5, 7, 9 여기 n번째 항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n제곱 있죠? 여기서 SN을 계산해보면 1번은 SN이 얼마? 다른 테스트 방법도 있어요. n제곱이 돼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이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네. 시그마를 굳이 사용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시그마까지. 자,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얘는 무한대 제곱해서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게 됩니다.
얘는요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계속 나가요.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은 1 마이너스 R 분의 첫 번째 항 1 마이너스 R의 n제곱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자, 그래서 얘는 뭐 3분의 2 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되는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의 n제곱은 얼마로 가요? 0으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3분의 2 분의 1 해서 얼마? 2분의 3으로 빵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얼마? 2분의 3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요. 자, n번째 항까지요. 첫 번째 항부터 해볼게요. 루트 3 빼기 루트 2. 두 번째 항은요. 루트 4 빼기 루트 3. 세 번째 항은요. 루트 5 빼기 루트 4. 계속 나가네. 마지막 n번째 항은요.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1. 그 전에 있는 항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이 아니 n 그냥. 자, 지워지죠? 바로 지워지고요.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남아요. 얘가 바로 뭐야? SN이야. SN이 얼마? 루트 n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빼기 루트 2잖아. 무한대 빼기 루트 2 빼봐야 그냥 무한대지.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는 어떻게 계산해라? n번째 항까지 합 SN을 계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SN의 극한값을 조사하시면 돼요. N으로 이루어진 이 다항식, 뭐 분수식 이런 놈의 극한값을 우리가 조사해 본 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극한값 테스트하는 거 있죠. 극한값 이렇게 구하는 거 그걸 해본 겁니다. 자, SN을 조사해봐라. 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 역시 SN 구하면 돼요. 그런데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하기가 아까는 비교적 좀 쉬웠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얘는 자 SN을 구하려고 할게요. n번째까지 합은 K는 1부터 N까지 식이 어떻게 돼? 항이 어떻게 돼요? 루트 N K 플러스 1 빼기 더하기 루트 K 분의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첫 번째 항은 2, 1 두 번째 항은 3, 2 완성됐죠? 자, 얘는요 유리화해 주세요. 유리화해 주면은 K는 1부터 N까지 분모 문제에다 똑같은 거 곱해주는 거예요. 켤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리수에서 켤레를 봐도 사실 쓰는 건 아닌데 그냥 학원이니까 그냥 씁시다. 켤레는 거기서 쓰죠. 복소수에 쓰죠. 근데 여기 저기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네, 요거를 분모 문제에다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1 되고요. 분자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다시 펼쳐 쓸게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 루트 2 빼기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계속 나가죠. 어디까지요? n번째 항까지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계속 지워져요.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두 개 남아요. 그래서 SN은 어떻게 된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얘는 무한대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무한대 빼기 1이에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해버립니다. 무한대로 발산해버려요.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다. 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다. 그것은 학생의 어떤 자질을 두고 어떤 뭐 이 학생이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얘기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를 풀면은 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제들, 예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예제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진짜 문제들이에요. 자, 성질을 여기세요. 이거 이따가 성질을 한번 올 거예요. 성질을 한번 올 겁니다. 이거 1번 이거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발산해요. 자, 얘는요 루트 n번째 항까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루트 1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두 번째 항이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4분의 1 세 번째 항이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5분의 1 계속 달달달달달달 나가. 그러다가 n번째 항이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2분의 1 그 전에 있는 항이 루트 n-1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요. 자, 지워지는데요. 어떻게 지워지나요? 건너뛰어서 지워지죠. 이렇게 건너뛰어서 지워져요. 건너뛰어서 지워져요. 앞에 플러스 보 진인 거 2개 남아요. 뒤에도 마이너스 보 진인 거 2개 남아요. 이렇게 항상 대칭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쪽 문제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SN을 계산하시면은 루트 1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1 0으로 주고 0으로 주고 얘네가 남아요. SN이 수렴해요. 요 값으로 해요. 자, 성지순례라고 했습니다. 이 성지라고 성지예요. 뒤에 부분 나가다가 이 부분 오면은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여러 문제 풀지 않고 오 하고 한번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예제 3번 문제. 다음 구수의 합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n번째 항까지 합 SN 구한 다음에 SN의 극한값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 자, K는 1부터 N까지 N번째 항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2, 5, 8 있다고요? 숨겨먹은 게.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5. 무슨 수열이 있죠? 2, 5, 8 앞에 있는 숫자 보면 등차 수열이 있죠. 공차가 3, 그치? 2, 5, 8, 11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3. 그러면은 K번째 항은 어떻게 써요? K번째 항은 공차를 이용해서 먼저 쓰죠. 3K 마이너스 1 뒤에다 숫자 대입해가지고 숫자 뭐 써줘가지고 첫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숫자를 맞춰줍니다. 여기다 대입하니까 2 대입하니까 5 나오고 3 대입하니까 8 나오고 잘 나왔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3K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없습니다. 5, 8, 1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5, 두 번째 항이 8, 세 번째 항이 11. 역시 여기서는 뭐 BK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항이 얼마? 네, 공차가 3이니까 3K. 그리고 첫 번째 항이 5가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숫자 맞춰줍시다. 3K 더하기. 이렇게 해서 시그마로 일단 표현해 주시고요. 시그마로 표현해 주면은 뭔가 작업하기가 좋거든. 자, 얘는 부분분수야.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가 뭐지? a 곱하기 b분의 1 요런 꼴로 돼 있으면은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분수 공식이에요. a, b예요. 여기서 이거 b에서 a 빼주면 3분의 1 앞으로 나오고 3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 자, 이제 SN을 조금 더 계산해 봅시다. SN은요 3분의 1 이렇게 써져 있고요. 쭉 써져 있는 거 얼마? 1부터 대입할게요. 2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빼기 11분의 1 계속 나가요. 어디까지요? n번째 항까지요. 3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까지 계속 지워져요. 엇갈려서 계속 지워져요. 앞에 하나 남았으면 뒤에도 하나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다? 3분의 1 벗겨지고요. 얼마?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립시다. n에다가 무한대 대입해버리면 뭐가 됐죠? 3분의 1 2분의 1 n에다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상수 0이에요. 무한대분의 상수.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얼마로? 6분의 1. Sn n번째 항까지 합을 n에 관한 식으로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방법.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돼요? 저 앞에 거보다 더 쉬워요. 부분분수 똑같아요. 부분분수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 수능에서 중간 계산으로 거의 꼭 나오든지 했죠. 부분분수 타입이라고 해야겠네. 이제는 완전히 부분분수는 정말 꼭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꼭 나오진 않고 루트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워지는 것 같은지 어쨌든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는 꼭 나왔어요. 자, 봅시다. 얘는 시그마 이 공식에 넣고 하면은 B에서 A 빼주면 1이에요.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SN은 어떻게 됩니까? SN은 1 더하기 1, 2분의 1. 첫 번째 항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두 번째 항이 3분의 1 빼기 4분의 1. 2 대입했어요? 3 대입하면요? 4분의 1 빼기 5분의 1. 계속 나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n번째 항을 대입하면 바로 얘 나오는 거죠.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지워버리면 전부 지워지면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 하나 남죠. 리미트 Sn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죽어버리죠. Sn이 얘는 뭐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야.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얼마다? 2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 0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제 3번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뭐 한 거야? 결국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긴 뭘 없어. SN n번째 항까지 합을 딱 구한 다음에, 그치? SN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한 거야. 수식 테스트한 거야.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그런데 얘가 이제 분무수 되는 거, 루트 나와서 막 지워지는 거 무척 많이 나옵니다. 자, 수렴하고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해봐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4번에 1번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네,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볼까요? 1번 얘는 로그 3의 2분의 3 곱하기 두 개만 봐봐요. 두 개만 봐보면 3분의 4 곱해야 되죠. 그럼 얘까지 하면 4분의 5 곱하고요. 5분의 6 곱하고요. 계속 곱해야죠. n번째 항까지 따져볼게요. SN부터. SN 구해가지고 SN을 쭉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3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n 플러스 1 위에는 얘보다 하나 더 큰 거 여기까지. 자, 이제 신나죠? 뭐가 신나냐고요? 지워지잖아.
지워지잖아. 이렇게 신나게 지워지고. 신난다 신난다. SN은 로그 3의 얼마? 2분의 n 플러스 2.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3의 2분의 n 플러스 2. 얘가 얼마로 가냐 이거지. 이 새끼가 2분의 무한대. 로그 3의 2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야. 무한대가 얼마 나와요? 무한대 나오겠죠. 로그 3의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여기 무한이 커지면 계속해서 무한이 커집니다. 물론 점점 느리게 증가하긴 하지만 어쨌든 무한이 커져요. 얘도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구해주신다면 Sn 구하는 거죠. n번째 합을 해버리고 그냥 이 상태로 해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로그 4의 1 이러면 안 돼요. 자, 로그 4의 n제곱 더하기 2n 여기 분모 통분이에요. n제곱 더하기 2n 맞죠? 더하기 1.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로그 4의 n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일부러 n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자, 이제 항을 쭉 써볼게요. Sn, n번째 항까지 합을 써볼게요. 뭘 더하는 거죠? 뭘 더하는 거죠? n에다가 첫 번째 거 넣으면은 1 넣으면은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 이렇게 돼요. 자, 로그 4에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로그 4에 2 곱하기 4분의 2 집어넣은 거야. 3 곱하기 3 더하기 로그 4에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 계속 더해 나가다가 n번째야. 로그 4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두둥는 로그를 한 방에 콱 합칠게요. 로그 4에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진수끼리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야?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계속 진수끼리 곱해지죠. 또 곱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자, 이제 지울게요. 열심히 약분시킬게요. 2하고 2하고 3하고 3하고 4하고 4하고 n하고 n하고 이렇게 해요. 이쪽 앞에 있는 거하고 바로 밑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거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도 지워지죠.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는 거 요 위치에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두 개 남죠. 똑같이 이렇게 대칭으로 해요. 여기는 위에가 하나 1 크죠. 여기는 아래가 1 하나 크죠. 완전히 대칭성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게 뭐다? 리미트 SN이라고 하는 게 리미트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 SN이라고 하는 게 로그가 나와야지. 로그 4에 n 플러스 2분의 2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SN n이 무한대로 가면요. 그거 지워버릴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얼마로 가요? n분의 2n 로그 4에 얼마? n 더하기 2분의 2n 플러스 2 얼마로요? 최고차항 계수의 b. 그래서 얼마? 로그 4에 2로 수렴하게 돼요. 로그 4에 2 얼마인가요? 로그 4에 2 2분의 1
로그 4의 2는 2분의 1. 그래서 아이고 계산하기가 쉬워졌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n번째 항까지 합 SN을 구하세요. n번째 항까지 합 SN을 구하세요. 그런데 아까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SN 구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같은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뒤로 갈수록 하기가 만만하지가 않네요. 네, 하기가 좀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 예제 5번 봅시다. 다음 수열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해봐라. 보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왜 그러는데 1번하고 2번 같은 거 아니에요?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건가요? 정말 같은 거 아닙니다. 다를 겁니다. 1번은요 괄호로 묶여 있어요. 얘가 첫 번째 항이고요, 얘가 두 번째 항이고요, 얘가 3항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씩 나와요. 항마다. 밑에 있는 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두 개가 좀 다른 놈입니다. 그래서 쭉 n번째 항으로 가게 되면요, n번째 항으로 가게 되면 쭉 가다가 n번째 항까지만 더하게 되면요 SN부터 찾아야 되지. SN부터. 자,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4로 시작되니까 n번째 항은 n 플러스 1 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n번째 항까지가 이거예요. 자, 지워지죠? 쭉 지워져요. 지워지고 남는 것이 1번은 SN이 남는 것이 뭐냐면 2분의 1 n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요,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2분의 1 더하기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 빼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가 얼마나 수렴해요? 다항식이고 최고차항이 둘 다 1차식이죠. 최고차항 계수의 B로 가겠죠. 1.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점점. 자, 선생님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렇게 부호가 바뀌는 것을 갖다가 교대급수라고 하거든요.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교대급수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봐봐요. 쭉 하다가 어떤 항에서 끝났어요.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항까지만 딱 체킹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항까지 테스트하면 마이너스 항까지 음수까지 음의 항이 마지막에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SN하고요 SN 플러스 1 하고 조사해 가지고 두 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지 그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우선 n이 짝수라고 할게요. n이 짝수예요. 짝수 번째 항 여기까지. 어떤 SN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돼요? 쭉 나가다가 n분의 n번째 항 그냥 n분의 플러스로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두 개씩 묶어서 여기까지 이런 상태로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짝수계로 딱 끊어질 때, 짝수계로 딱 끊어지면은 두 개씩 묶여가지고 짝수계로 딱 끊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얼마로 끊어지냐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여기는 n분의 n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두 개씩 묶였어. 두 개씩 이렇게 묶여서요. 그러면 지워지죠. 이거 전부 다 지워지고 남는 게 이 경우에는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로 가게 돼요?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게 돼요. 얘 a 무한 들어갈 때 1 될 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항이 하나가 더 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더 더해지면 항이 하나가 더 더해지면 그 다음 항 하나 더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n이 굉장히 커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하나 더하게 되면 요거 딱 지워져가지고 뭐가 돼요? 홀수가 여기 항이 총 홀수계가 될 경우에 다 지워지고 2분의 1만 돼요. 뭐야 이거? 여기까지 더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됐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까운 값이죠. 여기까지 더하면 2분의 1에 가까운 값. 또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항 하나 나중에 더해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분의 1 때 2분의 1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거의 가까운 값 플러스 2분의 1에 거의 가까운 값 계속해서 진동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은 항의 개수가 총 어떻게 된다? 짝수계일 때 항의 개수가 총 짝수계일 때에 테스트해 보시고 홀수계일 때 테스트해 봐가지고 두 놈이 같을 때 값이 같은 값을 수렴할 때면 항 하나 나중에 더해지면 더해졌어. 그놈이 그놈이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교대급수는 사실상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내신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수능 정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교대급수. 교대급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하거든요. 자, 짝수계의 합. 짝수계까지 해놓고 하나 더 더한 거. 만약에 어떤 값에 수렴한 되면요, 쭉 항을 나중에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항을 하나 더 더해도 그냥 무시해요. 그냥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올 거예요. 거의 같은 값이. 어떤 값이 수렴한 되면. 근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가까운 거.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딱 2분의 1 딱. 점점 이렇게 돼버려요. 계속해서 나중에 더하는 값은 더하거나 빼는 값은 1.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다음에 급수의 성질 얘기가 나오는데 6, 7, 8, 9번. 네. 이 부분은 10분간만 또 쉬었다 합시다. 네. 자, 이제 급수의 성질을 봅시다. 급수의 성질 보면은 여기 앞에 책에 뭐 이렇게 뭐 써 있어요. 신영이는 무한대만큼의 사과를 가지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는데요. 아이, 무한대나 무한대를 2배 곱하나 무한대에다 10을 더하나 그냥 다 무한대예요. 무한대끼리는 크기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 무한대는 끝이 없다. 사실 무한대가요 어떤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요, 숫자가 굉장히 큰데요, 그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예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지.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10으로 수렴한다. A1부터 해서 이제 그 무한 급수가요. 이게 급수가요. A1부터 AN까지 쫙 해가지고 무한이 더하니까 10이다. 그런데 무한은 계속해서 더 커지는 거잖아. 또 무한계 여기까지 있고요. 또 이렇게 무한계가 또 있는데 만약에 똑같이 10으로 수렴한다면은 이 부분은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는 더 하나 마나 하는 거. 그래서 쭉 하다 보면은 무한대로 하다 보면 무한대가 숫자가 더 커지는 거니까
점점점 나중에 더해지는 값이 의미 없는 값들. 이런 거 아닐까? 거의 0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AN에 수렴한다. 무한급수 AN, 급수 AN이 수렴한다. 합이. 무한히 더하니까 이제 13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3이 됐어. 그러면 SN은 이제 3으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AN-까지 더하는 거죠. 아니, 항 하나 더 빼는 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3으로 수렴한다. n이 여기다. 에이, 이거 좀 안 좋아. 이 표현보다는요, 이거보다는, 자,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AN은 SN으로부터 SN-1 이렇게 빼주는 거죠. 네. 극한값이요. AN의 극한값은요.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자, 얘도 S로 수렴하고요. 얘도 S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항 하나 더 빠져도 뭐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당연히 의미 없죠. 그래서 AN은 S 빼기 S에서 얼마가 돼요? 0으로 가게 된다. 네, 그래서 합이 수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일반항은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여기요. AN이 0으로 수렴하면 극한값은 얼마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요? A1, A2 해가지고 계속 더해가지고요. 많이 더했어요. 그랬더니 알파란 값으로 수렴했어요. 항 하나 더 더해도요. 이거 항 하나 더 더해도요. 더한다고 의미 있는 숫자라면은 알파에다가 이거 의미 있는 숫자 더하니까 좀 다른 값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값이 0이 그냥 0이야. 0. 0에 가까운 값이야. 0에 무한히 가까운 값이야. 그러니까 더해도 항 하나 더해도 여전히 알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AN이 수렴하면 앞에서 이제 성지순례 가겠다 그랬잖니 얘들아. 어? 성지순례 가겠다 그랬는데 성지순례 한번 가봅시다. 앞에 3번에 성지순례. 응? 자, 성지순례. 자,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세요. 1번, 2번, 3번. 네. 3번. 네. 구해봅시다. 구해보게 되면은, 자, 쭉 이렇게 합을 갖다 이렇게 쭉 더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AN 나오고요, SN 나오고요, 쭉 이렇게 더하다 보면은 지워지고 맨 뒤에, 사실상 맨 뒤에 더해지는 숫자는 그냥 0에 가까운 값이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값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제법. 그렇지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도 그냥 3분의 1이고 얘 그냥 의미 없는 숫자죠. 의미 없는 숫자예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다. 자, 보니까 어이구 수렴하는 것 점점 0에 가까워. 아무튼 네. 그래서 봅시다. 여기 A에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하면 나중에 일반항은 더 하나만한 숫자로 가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그럴듯해요. 보니까 네, 증명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얘의 대우 명제 기억나시나요? 얘가 0이 아니면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나중에 0으로 수렴하는 값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알파 이런 값이에요. 알파 뭐 KK 이런 거예요. 55 이런 거. 이런 값을 수렴하게 되면은 나중에 50씩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이 수렴할 수가 없겠죠. 네. 아하, A 합이 수렴하면은 극한값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N이 0으로 수렴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한다 하는 놈은요, 그 중에서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합이 수렴한다면은 그 놈들은 전부 다 AN이 0으로 가는 그런 놈들이거든요. 합이 수렴한다면. 그런데 AN이 0으로 가는 놈 중에서 어떤 놈은 수렴하고요, 어떤 놈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N이 0으로 가면요, 수렴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춘 거야. 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AN이 0으로 안 가면 볼 것도 없는 거야. 그 새끼는. 선생님이 아들이 있어요.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요, 그 녀석이 7살 때부터요, 며느리감을 구했어요. 며느리감을 구해오고 있어요. 며느리감을 구해오고 있는데 아직 못 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뭐여야 돼요? 아예 여자여야 되죠. 난 남자 며느리 볼 생각은 없거든요. 네. 자,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선생님 며느리가 다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이쁘고 똑똑하고 착해야 되죠. 이쁘고 똑똑하고 착해야 된다. 뭐 이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똑한 며느리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고요? 똑똑한 아가씨라면요, 내 아들을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내 아들을 좋아한다면은 걔는 벌써 똑똑하지 않은 녀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른마리 양이 선생님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지네 엄마래요. 이런 씨. 그래서 요 집합의 포함관계 잘 기억해 주세요. 리미트 AN이 n이 무한 들어갈 때 0으로 수렴하는 놈 가운데서 극히 일부만 합이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합이 수렴한다. 이거 합이 수렴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이 수렴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네, AN은 0으로 가게. 정확한 증명은 좀 전에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보니까 수렴해요. 수렴하는데 보니까 이놈의 수렴해요.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로 가요? 네, 0으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얘는요, 급수 점점 나중에 더하는 값이 얼마에 가까워져 가요? 2분의 1에 거의 가까운 값이 더해지는 거죠. 나중에 더해지는 데 사실상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거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냥 더해지니까 네, 수렴하지 않게 돼요. 실제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테스트해 줄 때 이걸로 테스트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AN이 0으로 가는지. AN이 0으로 가면은 일단 수렴할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 일단 발산하는지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겠네요. AN이 0으로 안 가면. 그런데 AN이 0으로 가면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얘는 AN이 0으로 갔어요. 수렴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수열이에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가장 대표적인 거야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7분의 1 더하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얘 수렴할까요? 저 끝에 있는 AN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수렴할 것 같죠. A는 0으로 가요. 수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얘는 볼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4개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분명히 큰 거 맞죠? 위에 있는 게 더 커요. 아래에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는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계속해서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8개요.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개니까 2분의 1 또 8분의 1이 4개니까 또 2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이 8개니까 또 2분의 1 항은 더 많았지만 무한히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2분의 1 자,
요놈하고 요놈은 똑같아요. 1 더하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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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되죠.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보다 큰 값이잖아요. 비교해보세요. 한 끼리. 위에 있는 게 더 큰 값이에요. 얘보다 더 작다는 놈도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데 얘는 수렴할 리가 만무하겠죠. 무한대로 발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N이 0으로 가요. 점점. 그렇지만 합은 발산해버립니다. 무한대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하는 놈이 이만큼 있다면요.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서 SN이 수렴하는 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합이 수렴하는 놈은요. 그 중에서 일부만 수렴합니다. 합이 수렴 안 되면 당연히 그건 기본 AN이 0으로 가는 건 당연하겠죠.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아니죠. 자, 이제 다음 급수가 발산하는 것을 보여봐라. 네. AN이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발산하는 게 맞습니다. AN이 0으로 가면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몰라요. 네, AN이 0으로 가면요.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얘는요, 일반항이 어떻게, 얼마로 수렴하나요? 3분의 1로 수렴하죠? 일반항이.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니까 당연히 얘는 발산합니다. 얘는요, 일반항이 무한대로 발산해버려요. 나중에 더하는 값들은 무한대 이런 값들이 더해져요.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요. 얘도요, AN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지 찾아보려고 분자를 유리해보면요. 분자를 유리해보면은 자, 이놈 분의 4N 이렇게 돼요. 자, 얼마로 수렴하나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은 얼마로 수렴해요? 2분의 4. 즉 2로 수렴해버려요. 2로 수렴해버립니다. 그래서 AN이 0으로 수렴하면요, 얘가 수렴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AN이 0으로 안 가면요, 무조건 발산해버리는 겁니다. 합이 수렴하면은 AN은 무조건 0으로 가는 거고요. 자, 산타 할아버지는 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배 나왔다고 다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선생님 산타가 아니야. 자, 급수가 수렴한다. 즉 여기서 시그마 AN 플러스 3이 얘가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얘의 일반항은 누군가요? 일반항은 바로 이놈이 일반항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일반항 두고 an 더하기 3은 얼마로요? 0으로 수렴해요. 따라서 an은 얼마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 자, an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 an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얘는 얼마로요? 극한값은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의 성질 an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죠. an은 얼마로 수렴한다고요? 마이너스 3으로요.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9로 간다. 자, 여기서 207이라는 숫자는 페이크예요. 207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 합이 수렴하니까 an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만 테스트하면 된다? 마이너스 4의 4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얘는
4 곱하기 4의 n제곱이 아니고요. 2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1 0으로 가버리고 마이너스 4분의 2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게 됩니다. 선생님 207은 페이크라니까 207은 의미가 없어요. 얘가 207이든 2020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AN이 0으로 간다는 거야. AN이 0으로 간다는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2020으로 수렴하건 8000으로 수렴하건 2로 수렴하건 어쨌든 AN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고는 없어요. 자.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페이지에 몇 페이지냐면은 책에 75페이지에 무한급수에 관련된 성질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시그마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네. 시그마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자, 얘가 수렴하는 두 급수.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이놈을 베타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자, 얘는 얼마로요? 네. AN의 그 수렴하는 값. 요걸 구해봐라. 얘는요, 수렴하는 두 수열끼리는 쪼갤 수 있어요.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 쪼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하고 둘 중에 하나 수렴하지 않는다? 못 쪼개요. 둘 다 발산은 못 쪼개요, 이런 거.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 AN, 시그마 BN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쪼개면은요 2알파 더하기 3베타가 얼마다? 13이다. 이제 알파 찾으라는 얘기예요. 위에 거 3배 해줄게요.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마이너스 3. 2알파 더하기 3베타는 13. 더해줄게요. 5알파는 얼마? 더해주면은 10. 알파는 2로 수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는 값은 2예요. 둘 다 수렴할 때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둘 다 수렴할 때에. 선생님, 그러면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은 무한대로 벗어나면 혹시 여기 있는 게 성립하지 않?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른다. 자, 발전이 이제 9번 오늘 마지막 문제 같은데 이게 네. 봅시다. 여기서 진입 판정에서 포인트, 진입 판정 포인트는요, 발산한다고 얘기했을 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 10 진동에서 발레가 나옵니다. 진동에서. 자, AN, BN이 발산하면 AN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해야지. 혹은 이거 저기 그 테스트 하실 때요. 저희 그 뭐죠? 대우를 사용하셔도 돼요. 때로는 둘 중에 하나는 네. 발산해야지. 두 수열이 발산하면. 자, 보세요. 이거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우. 수열 누구 또는 누구가 발산한다. 이것의 부정은 뭐죠? AN도 수렴하고 AN 수렴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이놈이 수렴한다. 이렇게 해요. 대우를 이용해서요. 정말 그래요? 수렴하고 수렴하면 저놈도 수렴해요? 그래? 네. 근데 그 수렴하는 게요. 수렴하는 게 얘가 이제 수렴 AN이 수렴하는 거예요. 얼마로요? 1로요. 1111111. 얘는 어떻게 해요? 1111111.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이야 그냥. 수렴하잖아요.
1111111. 아니 그래 얘는 2 이런 거예요. 수렴해요. 그러면은 이 합도 수렴하나요? 아니죠. 곱이 어떻게 돼요? 2가 됐죠. 이놈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대우를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A도 수렴하고 A도 수렴하고 B도 수렴했어요. 그러면 저놈이 수렴하게 된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됐습니다. 자, 봐봐요. 얘가 발산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발산했어요. 근데 수열이 둘 중에 하나 발산한다고 그랬는데 둘 다 수렴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거꾸로. 좀 전에 그 얘를 갖다가 사용해보면. 자, 얘가 모두 수렴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되어 있고요. 자, AN도 수렴, 그러니까 얘가 둘 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AN의 극한값도 0, BN의 극한값도 0이겠어요. AN의 극한값, BN의 극한값 더하면 둘 다 0이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간다. 얘는 맞아요. 얘가 수렴한다니까 리미트 AN, BN 이 값이 0으로 가는 게 이제 확실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한다니까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AN의 극한값이 100이면 BN의 극한값은 0으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자, AN 곱하기 BN을 갖다가요 CN이라고 할게요. CN은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CN은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자, 수렴하는데 AN의 극한값이 100이면 자, CN은 수렴하는 거 맞아요. 자, BN은 AN 수렴하는 거 맞고요. CN도 수렴하는 거 맞아요. 자, 수렴하는 거 이렇게 됐죠. 자, BN의 극한값은요. AN분의 리미트 AN분의 CN. CN은 얼마나 수렴한다고요? 수렴해요. 0으로요. CN은 0으로요. CN은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고요. AN은 얼마로요? 100으로. 0 나누기 100이니까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AN도 수렴 안 하고 디귿 이거 맞아요. 답은 끝났어. 근데 AN도 수렴 안 하고 BN도 수렴 안 하는데 이 합은 이제 수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AN이 이런 경우예요. 0, 1, 0, 1, 0, 1 계속 나가는 거예요. BN은요. 1, 0, 1, 0, 1,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AN, BN은 첫 번째 항, 곱한 값은 0. 두 번째 항도 0. 계속해서 이놈은 뭐가 돼요? 합은 0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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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계속 합은 수렴해요. 둘 다 수렴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조금 요런 게 조금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얘가 수렴한다면은 AN이 수렴하거나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거는 뭐 마플이라든지 혹은 다른 뭐 책들 혹은 나한테 이제 모아둔 얘만 모아둔 게 있거든요. 얘 모아둔 것만 가지고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보강을 좀 해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적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예제 문제까지 잘 풀어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4단원 봅시다. 자, 조금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내일은